1885년 1월 28일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매서운 바람, 눈보라, 그리고 영하의 기온 때문에 메인주 케이프 엘리자베스에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대 관리 책임자 마커스 한나는 투라이트로 알려진 등대 기지에서 안전하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심한 감기에 걸려서 힘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극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1월 27일 오후 5시에 메인주 부스베이에서 스쿠너 오스트레일리아가 출발했습니다. 배는 보스턴으로 향하고 있었고 선장과 선원 2명, 총 3명이 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행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배가 항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날씨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자정 무렵 심한 폭풍이 메인 남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요. 얼음은 배의 돛대를 덮었습니다. 눈은 선원들의 시야를 가렸죠. 선원들은 선박이 위험하게 기울고 있다고 판단하고 화물을 버렸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선장은 포틀랜드 항구에서 피난처를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운명은 선원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귀청이 터질 것 같은 균열 소리를 내며 주 돛이 얼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습니다. 선원들은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선박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커스 한나는 안개신호 건물에서 근무를 마감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2개의 등대가 모두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맹렬한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가장 나쁜 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폭풍의 굉음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호가 좌초되어 절벽에 부딪혀 갈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도움을 청하는 선원들의 외침도 듣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관리인의 조수 히람 스테이플스가 근무 교대를 했어요. 한나는 얼굴에 스카프를 두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깥 기온은 영하 7도 정도였지만 울부짖듯 불어대는 찬바람 때문에 훨씬 더 춥게 느껴졌어요. 몇 번이나 그는 강력한 바람의 위력과 싸우기 위해 네 발로 기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내가 그의 얼굴에 얼어붙은 스카프를 떼어내야 했어요. 털실이 한나의 턱수염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침대에 누운 후 아내 루이즈 한나는 2타워에 있는 램프를 끄기 위해 타워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바위 투성이 해안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좌초된 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깨웠습니다. 마커스 한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도 몸이 아프다는 사실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급히 구조를 위해 달려갔죠. 부츠, 따뜻한 외투, 모자로 완전 무장을 하고 엄청난 눈보라를 뚫고 안개신호 건물로 서둘러 갔습니다. 조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배는 등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한나와 스테이플스는 꽁꽁 얼어붙은 배 기둥에 매달린 2 남자를 보았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몸은 뻣뻣하게 얼어 있었고 너무 추워서 도움을 외치지도 못했어요. 버티지 못한 선장은 몇 시간 전에 어둠 속으로 휩쓸려 갔습니다. 한나는 배에 구명밧줄을 던지기로 했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조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파도가 칠 때마다 배는 점점 더 많은 얼음으로 덮였습니다. 더해진 무게 때문에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았어요. 한편 한나 부인은 기지에서 다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스테이플스의 15살짜리 아들이었어요. 한나는 이웃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람 스테이플스가 부근 인명구조소로 향하는 동안 마커스 한나는 얼음으로 덮인 미끄러운 바위 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바람과 얼어붙은 바다와 싸워야 했어요. 한번 미끄러지면 파도가 그를 삼켜버릴 거예요. 그는 겁에 질린 선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외치면서 가능한 한 배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스쿠너는 해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에 젖지 않고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파도가 허벅지까지 닿는 곳에서 절벽에 몸을 기대고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게가 있는 구명밧줄을 선박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구명밧줄이 빗나가거나 선원들이 밧줄을 잡기 전에 미끄러져 버렸어요. 수많은 실패로 인해 그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한나는
자신이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바다에서 나와 몸을 눕히고 힘을 회복하려고 했죠. 하지만 몇 분 후에 지친 그는 자신이 잠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이 들면 꽁꽁 얼어붙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게 확실했어요. 한나는 벌떡 일어나서 몸을 녹이기 위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팔을 휘저으며 발을 구르고 나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다를 바라봤을 때 피가 얼어붙는 듯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쿠너가 밀물의 힘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한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모아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어요. 구명밧줄은 승무원 중 한 명인 어빙 피어스 가까이에 떨어졌고 거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피어스는 손이 얼어붙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한나는 다른 선원 윌리엄 켈러와 함께 피어스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 남자는 갑자기 얼음으로 덮인 몸을 움직여서 밧줄을 움켜쥐고 그것을 허리에 묶었습니다. 한나로부터 신호를 받은 후 반쯤 얼어붙은 피어스는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등대지기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오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남아있는 힘을 모두 모아 안간힘을 써서 피어스를 해안 쪽으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피어스는 부표처럼 파도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나는 그가 살아남지 못할까봐 두려웠지만 계속 밧줄을 당겼어요. 마침내 그는 바위 위에 누웠습니다. 그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한나는 그의 옆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일으켜 피어스의 밧줄을 풀고 다시 한번 격동의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켈러는 아직도 등대지기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움직일 수 있었고 심지어 한나의 부름에 대답했습니다. 10여 번의 시도 끝에 밧줄이 윌리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만약의 사태를 감수하고 미친 듯한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불행히도 한나는 이미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습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환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켈러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등대지기는 또 다른 손이 얼어붙은 밧줄을 당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테이플스였어요. 그가 때마침 2명의 이웃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한나와 생존자 2명은 안개신호 건물 증기실로 옮겨졌습니다. 폭풍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지친 선원들을 집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그들은 심한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얼어붙은 옷을 말 그대로 찢어내야 했어요. 며칠 후 그들은 포틀랜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 모두 완전히 회복했어요. 스테이플스는 한나 부인을 도와 그녀의 남편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로 남편의 건강이 크게 상했을까봐 염려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마커스는 단 이틀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스테이플스가 구조된 선원들을 썰매에 태워 포틀랜드로 데려가는 것을 돕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임무에 대한 헌신과 영웅적인 행동으로 마커스 한나는 등대지기에게 최고의 영예인 골드 라이프 세이빙 메달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한나는 군인으로서 명예훈장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역사상 이 2상을 모두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